명품 브랜드 당근마켓 런칭을 앞둔 하늘의 메시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역 당근마켓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치킨집 뭐 흔하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이 이제 화장품입니다. 자, 화장품, 우리 팁스코이 명품 브랜드 동네 당근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체인점, 대리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설하시면 최하 마진이 50% 정도 됩니다. 50%. 자,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이제 훗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야,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충성 고객에게 드리는 엄청난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골프백 3,000만원, 그리고 악어 가죽백 4,100만원입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 모델로 똑같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6년도에 팁스코인 럭셔리 브랜드 상품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자,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 자그마치 3,000만원짜리 그리고 4,100만원짜리가 무료다. 근데 이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충성 고객한테,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충성 고객들한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나중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누리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 상권 분석은요, 방이동입니다. 방이동. 자, 방이동에 살고 계시는 분은요, 이 엄청난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챗GPT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챗GPT가 분석한 시황입니다. 자, 먼저 방이동 인구 통계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방이동은요, 방이 1동 약 15,500명, 방이 2동 약 25,700명, 이렇게 해서 합산으로 해가지고 41,200명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지역에서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방이동의 인구 구조 분석, 자, 주민도 출처가 주민등록 등 통계, 그리고 공공 데이터 결합 방식으로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분석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금융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결합형 분석 방식이다. 자, 총 인구수가 41,200명, 그리고 세대수가 17,000에서 18,000세대, 세대당 인원은 2.1명이 아니라 여기는 2.3명에서 2.4명으로 나왔네요. 자, 가락동, 마천동 등등등은 2.1세대였는데 여기는 인구수가 2.3에서 2.4로 나옵니다. 인구 구성이 15세부터 64세, 생산 연령층 비중이 높고 65세 고령층이 일부 존재한다. 자, 주거 형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연립 다세대 혼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거 비중 건축 연령을 종합하면 중산층하고 그 다음에 중상위의 주거 기반 소비 기반 상권을 갖고 있다. 자가 비율이 여기가 좀 낮네요. 방이동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어저께 한 대가, 어제가 무슨 동이었더라. 어제가 문정동. 문정동은 자가 비율이 68%가 나왔거든요. 68%가 나왔는데 여기는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혼합세대 실거주율이 굉장히 높다. 자, 상권 성격 판단, 고정, 거주인구,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한성, 백제읍, 송파마루역 등 역세권이 존재하고 먹자골목, 카페, 음식업, 생활 서비스 수요가 가난 생활 상권이다. 자, 그런데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지요, 매출이 64억으로 나왔습니다. 64억. 자, 결론. 문정동, 잠실, 속리단길과 함께 잠실 상권의 핵심 생활 상권 중 하나다.
여기가 속리단길하고 연결이 되네요. 제가 서울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모릅니다. 자, 고소득층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금융상권을 높게 갖고 있거나, 그래서 초고소득, 그 인구가 1500만 이상 되는 사람 비율이 8%. 야, 제일 많이 높게 나왔네요.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자, 가락동 같은 경우는 뭐 보통 6%, 뭐 5%대 이렇게 됐었는데, 방이동은 초고액 자산가가 8% 이상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8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러니까 전문가 직종이라고 봐야죠. 고소득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28%, 그 다음에 500만원에서 800만원 42%. 자, 이 정도로 갖고 있으면 이 방이동 쪽의 인구수도 42,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소득 계층별 소비 성향. 자, A 낮다, 선택 리스크. 그 다음에 B, 자, 이 초고소득층은 뭐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뭐知名도가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쳐다봤을 때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거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층은 중간 정도고, C는 가격이 비싸냐 안 싸냐, 싸냐, 이거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불권이 있잖아요. 공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혜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 체인점 사업. 자, 그래서 이 환불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환불 받았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C 쪽에 있는 이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구매가 굉장히 전환폭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 핸드백이 4,100만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5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요, 구분이 안 갑니다. 4,000만원짜리인지 이 500만원짜리가 4,000만원짜리인지 아니면 20만원짜리가 500만원짜리인지 4,000만원짜리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악어 가죽 백이거든요. 가죽입니다. 전부 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죽 소재가 틀립니다. 진짜 악어 가죽 백으로 만든 건 4,1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에 따라서 50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출이 어떻게 이어지냐? 고소득층들은 4,100만원짜리를 살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산층들은 20만원이나 200만원짜리로 4,100만원짜리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아마 구매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신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기 지금 신발이 이제 광고가 지금 나올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구두 신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구두 신발. 자, 이 악어 가죽으로 만든 이 신발이 몇백만원짜리도 있고요,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양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출 시나리오 챗GPT가 분석을 한 겁니다. 해당 잠실, 방이동 생활권 소비층이 약 3만 명의 소비층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보수적으로 봤을 때 구매로 전환이 되는, 자, 이 4만 명이라는 인구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3%의 전환율이 있다. 그러니까 3%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지역은 10억에서 12억까지 나왔는데, 여기 방이동은 연 매출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20억이면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 이 체인점을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얼마다? 매출이 순이익이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기본 마진이 50%이기 때문에 10억의 마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연 매출, 연 매출이 아니죠. 연 매출은 20억인데 내 순이익이 10억이다. 한 달에 뭐 1억씩 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6%로 오를 수 있다. 이 6%로 오른다는 것은 지명도가, 브랜드 지명도가 전혀 없고 무명이어도 기존 3%의 매출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갖고 있는 사람, 고액자산가들은요, 특성이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의 특성은 내가 이 제품을 샀을 때 나한테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이 무조건 뭐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명품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어떤 영업 방침을 꾸리고 있느냐, 그리고 이 회사의 영업 가치에 준하는 소재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는 최고급 소재를 쓰고 있잖아요. 진짜 악어 가죽으로 이 신발을 만들고 핸드백을 만들기 때문에 명품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에르메스나 샤넬, 루이비통도 진짜 악어 가죽백으로 만든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고급 소재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진이 적으니까. 근데 저희는 진짜 악어 가죽백을 만들고요, 진짜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치면 에르메스보다 더 최고의 소재를 쓴다는 거죠. 원단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단이 아니죠. 그냥 진짜 악어 가죽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매출이 보수적, 그 다음에 평균적, 자 3%에서 6%로 거의 100% 지금 올라가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게 평균적 매출입니다. 1년에. 자, 그러면 20억의 매출이, 가맹점이 순이익이 2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시기가 틀림없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35억이 대리점 수익이다. 자, 그러면 이 공격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저는 언제라고 보냐면요,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이거. 자, 3천만원짜리 4,100만원짜리 제품을, 이게 아무나 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충성 고객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를 이용을 했던 그 전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액 본인이 원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신발을 뭐 2년 동안 3년 동안 1년 동안 신고 다니다가 보면 바닥이 소모성으로 인해서 신발 밑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백이 닳거나, 아니면 기스가 나거나, 자, 이랬을 때 더 이상 상품이 많이 헤어지게 되면, 낡게 되면 들고 다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료로 다시 이거를 신상품으로 바꿔주든가, 아니면은 돈으로 회사에서 유입을 4,100만원에 팔았던 걸 4,100만원에 도로 회사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의 가치가 중고 매물에 4천만원짜리가 400만원에 돌아다니는 꼴을 제가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재단의 대표고 이 명품 브랜드의 오너기 때문에 나는 이 고객이 예를 들어가도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열심히 쓰다가 바닥이 만약에 해졌다, 뭐 이래가지고 낡게 되면 무료 수리를 해줄 것이고요. 그래도 시일이 지나면 어차피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낡아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이 4,100만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그만큼 몇 년 동안 홍보를 해주고 이용을 해줬으니 감사의 대가로 다시 4,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하고 틀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성 고객들이 이걸 알게 되면 야, 이건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영업 마케팅을 펼치는 곳은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대리점의 수익은 70억에서 50%만 해도 35억 아닙니까? 자, 월별 고객 흐름, 매출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250, 그 다음에 280명, 310명 이렇게 해가지고 1400명까지 역시 방이동이 잘 사는 동네구나 보니까 저는 서울에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자, 이제 이게 구매 전환율이 4%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지역은 3%였는데 여기 애초 출발점이 틀리네요. 4%서부터 6%, 8%까지 100% 뛰고요. 이제 소비 계층이 B에서 C로 환불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C 중산층들이 고소득자들의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 제품이 4,100만원짜리도 있지만 500만원짜리 핸드백도 있다. 근데 그게 구별이 안 갑니다. 판매한 사람만 알고 산 사람만 알고 있지 누가 봐도 4,100만원짜리예요. 왜? 겉으로는 다 똑같이 알고가지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높은 브랜드 200만원 300만원의 그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4천만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효과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환불권까지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중산층들이 충성 고객으로 변하게 되면서 내가 그 혜택을 받는 주인공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제품, 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들은요, 오르막 끝이 오면 그때서부터는 내리막입니다. 회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희소성이 없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서 빨리빨리 엑시트 이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엑시트를 누가 합니까? 사모펀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디다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 수십조 수백조를 주고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뽑아 먹어야 되니까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그러면 명품 브랜드가 길바닥에 널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가 중고 매물 값이 폭락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 전철을 지금 루이비통, 샤넬, 디올이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왜 그러냐? 이게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 사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핸드백을 만약에 이 골프 가방을 팔았다. 4,100만 원을 핸드백을 팔았다라고 하면 고객이 1년이나 2년 지나서 환불을 하게 되면 원금을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방이동 지점의 명품 브랜드 이 체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50% 마진이 아니라 이 환불권을 받고 충성 고객한테 일어났던 매출은 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5%. 그리고 이제 충성 고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마진은 영원히 그냥 50%고요. 충성 고객 안에 들어간 사람 또한 회사에서는 5% 마진을 별도로 준다. 그래서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이제 이 지위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권 분석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